You're insecure. 황동현의 시선집중, 집중 인터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그리고 또 선거 연령의 하향 조정이 주요 이슈입니다. 그래서 올해 총선부터는 만 18세 유권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청년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랜 시간 청소년 참정권 운동을 해온 정의당 강진민 청년 대변인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지금 선거법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18세 유권자, 즉 19세에서 18세로 이 투표권이 확대됐습니다. 오랫동안 네. 이 참정권 운동, 청소년 참정권 운동에 앞장서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개정안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기뻤습니다. 다행이고요. 네, 어떤 활동들 해오셨는지 들려주시겠습니까? 사실 안 해본 거 없이 여러 가지 다 해본 것 같은데요. 투표소 앞에서 그 투표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었고, 네. 또 청소년 모의 투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명운동이나 집회도 여러 번이었고, 작년에는 청소년들이 삭발 시위를 하고, 또 농성을 하고, 자유한국당 당사를 기습 시위하기도 하고, 굉장히 센스위부터 이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까지 여러 네. 가지 종류를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18세, 즉 선거 투표 연령이 낮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청소년들을 유권자로 인정하는 것, 이 투표 연령이 18세로 낮춰지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첫째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층 인구는 정치적으로 과대대표되고 그에 반해서 젊은 세대는 과소대표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기성세대에 비해서 더 많은 세월을 이 사회에 살아가야 하는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현재와 또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 그간 우리 정치는 만 18세 이하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으면서 어른들이 대신 대변해주고 대신 정치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청소년들을 대변하는데 실패했다라고 봅니다. 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가혹한 입시 경쟁, 청소년들의 낮은 행복지수, 현장 실습생들의 죽음, 또 청소년 인권을 위한 법안이 번번이 제정이 실패되어 온 걸 보면 청소년에게 직접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을 주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고 또 후순위로 밀려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18세로 이렇게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 정말 열심히 오랫동안 싸워오셨고 이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18 선거 연령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짜 OECD 국가들을 보면은 모든 나라들이 18세이거나 또 16세로 돼 있는데 네. 한국만 그간 만 19세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게 이제 평균적인 18세로 낮춰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만 16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지고 또 다른 만 18세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주별로 이제 선거권이 다르게 설정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는 16세부터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총선 국회의원을 뽑는 국가의 대표 정치인을 뽑는 선거에서 19세로 된 OECD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는 이야기신가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18세부터 선거권을 갖게 됐는데 18세 이 선거권, 이 관련한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현장에 계셨나요, 우리 대변인께서? 저는 그때 현장에 있지는 않았고요. 네.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남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 통과된 그 순간에. 네,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019년 국회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아서 다행이고 연말에 정말 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선물을 주고 2019년이 끝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 선거권 확대, 18세 투표권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참정권을 누리지 못하던 국민들 중에
이제부터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참정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보장할 건가 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요. 네. 또 이제 갈수록 젊은 세대들이 정치적 권리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제 국회가 이번 20대 국회는 평균 연령이 58세였습니다. 네. 네. 그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고령화되어 있는 낡은 정치를 어떤 새로운 바람으로 바꾸어야 한다라는 열망이 좀 담긴 법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투표권의 문제가 아니고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청년들의 영역을 확대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피선거권 연령이 낮춰지지 않아서 여전히 만 25세가 돼야지 출마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네. 이거는 20대인 국민의 절반이 출마를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제한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의 기탁금 제도라든지 또 선거 비용 보전 제도에 있어서 청년들이 정치에 나서기에 너무 장벽이 큰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할 예정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투표권은 18세로 낮춰졌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피선거권 25세 이 부분도 좀 더 계속적으로 고려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일단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정당 활동의 연령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8세로 낮춰지면서 18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게 됐는데 네. 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핀란드의 34세 총리가 나온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10대 시절부터 정당 활동을 하고 또 정치적으로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대 국회의원, 30대 총리도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도 좀 정당 가입 연령을 정당들이 결정을 하게끔 해서 청소년들이 이런 폭넓은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치 선진국들을 많이 보면은 청소년 시기 때부터 굉장히 정치적인 활동, 그다음에 정치적인 정당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시키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더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경직돼 있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18세 투표권을 통해서 그런 경직성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선거 연령이 하향 조정되면서 그리고 일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학교 교실이 뭐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과한 우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극단적으로 교실 안에서 막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현행 법으로도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이 민주시민 양성이거든요. 네. 그냥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를 학생들한테 그것만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고 능동적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게 학교 공교육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배우고 또 우리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계기를 가지는데 당연히 만 18세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실제로 참여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교육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청소년들을 너무나 이 교육의 대상으로만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입해서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이 기성세대의 사고 이것이 바로 또 여러 가지 문제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이 18세 투표권을 통해서 우리 정치가 어떤 식으로 좀 많이 변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일단은 이번 총선에서 이 젊은 세대를 위한 여러 정책이 더 많이 실효적인 정책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제 유권자의 연령이 낮아진 만큼 그 후보들의 연령도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거의 공약으로 청소년 인권을 위한 공약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조금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각 정당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당의 정책, 공약뿐만 아니라 정당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변화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가져와야 되고 또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정당들 어떻게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현행법이 좀 바뀌어야 청소년들이 정당 가입이 가능해지는 그런 한계는 있는데요. 네. 이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이 낮춰지면서 정당법이 선거권이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만 18세도 현행법상으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만 18세 당원들이 실제로 각 정당에 지금 입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청소년들을 그냥 어리다고 뭘 모르는 사람들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치가 그간 품지 못했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함께할 수 있게 된 동료 시민으로 대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의당 대변인도 맡고 계시는데 정의당 차원에서 이 18세 투표권 여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또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정의당은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나요? 일단 저희는 지금 정당법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할 예정이고요. 다른 나라들 사례를 보면은 각 정당이 몇 살부터 당원을 받을지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우리나라랑 이제 특정한 몇몇 나라들만 이렇게 국가가 일률적으로 몇 살부터는 몇 살까지는 정당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청소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과 동시에 또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헌법 소원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이런 부분들,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의 어떤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고민들을 정당 차원에서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정의당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앞으로 또 이 정말 젊은 분들의 의견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강민진 청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